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세종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로 윤석열 정부의 시작을 알린 윤 대통령인데요.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함께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취임 후 첫 투표입니다. 오늘 그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때 즈음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전투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취임 후 첫 투표인데요, 위원정 의원님. 네. 지방선거, 이번에 보궐선거 최소 4장에서 최대 8장, 뭐 지역별로 투표수가 꽤 많기 때문에 투표장이. 여기에 윤 대통령 부부도 이게 조금 다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여기 선관위 관계자에게 직접 현장에서 물어보기도 했다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본투표 날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마저도 이제 사전투표를 저렇게 하고 또 이번에 중요한 당직자 국회의원들 전부 다 사전투표 지금 독려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 직접 하고. 사실 사전투표가 이제 사실상 본투표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이제 사전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 대선 때도 두 분은 따로 투표를 했죠. 그러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투표를 하는데 맞아요. 투표용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관내 투표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우편 편지 봉투에 넣어서 봉해서 이걸 넣어야지만이 이제 직접 자신의 지역구로 가서 개봉 때는 그 지역구에서 개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는 이제 서초동에 지금 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투표용지가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이걸 다 넣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아마 대통령이 직접 되고 난 다음에는 공식 행보가 꽤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게요.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뛰고 본인도 이제 직접 전직 대통령들 이제 부인들도 찾아뵙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런 공식 행사를 많이 늘리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입었습니다. 현장 화면 잠시 한번 더 만나볼까요? 예. 제가 굳이 뭐 김건희 여사의 패션에 대해서 저희가 뭐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또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가져왔던 저 가방은 또 얼마짜리고 저 티셔츠, 블라우스는 명품이냐 아니냐를 두고 또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 윤 대통령 부부의 오늘 사전투표도 여러 면에서는 좀 화제거리였습니다. 제가 대신 먼저 영상 스케치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나씩 만나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사전투표를 했고 그에 앞서 이번에 새롭게 교체된 군 수뇌부 인사에 대해서 본인 이름이 새겨진 수치를 삼정검에 달아주는 삼정검 수치 수여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주민! 바로 삼정검의 수치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예, 됐습니다. 본인이 임명한 장관들에게 어제는 직접 임명장도 줬고 본인 이름이 적힌 수치를 삼정검에 직접 걸어주는 것도 했다. 본인 진짜 대통령이 된 거를 윤 대통령도 좀 실감을 할 것 같은데 군 수뇌부 전원 교체 뭔가 윤 대통령도 우리 군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뇌부 교체에 대해서는. 그렇죠. 선거는 3월 9일이었습니다만 그다음에 5월 10일이 이제 정부 출범이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제 뭐 인준 절차 그리고 총리 또 뭐
인준에 같은 그 난항을 겪고 그래가지고 사실상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다운 새로운 완벽한 출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제 세종에서 있었던 첫 정식 국무회의 예. 그것을 계기로 이제 국무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국무위원이 전번 참석해서 했고요. 오늘 저렇게 군 진급한 장성들 보직 신고하고 삼점검에 수치를 달아주는 것은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갖는 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의미 이것들을 장성들의 진급 신고를 받을 때 확실하게 대통령의 그 삼점검 수치를 묶어줌으로써 통수권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잠시만요. 저기 사진에 있네. 저 윤 대통령의 이름 석자가 있는 수치, 뭐 공군참모총장, 대장, 뭐 정상화하고 대통령 이름과 날짜가 맞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임명을 해서 군이 수뇌부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나 공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그 임기가 그러니까 진급 총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불구하고 지금 다 전원 교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장급의 이상의 최고의 군 수뇌부 인사는 이번에 다 불가를 했기 때문에 예. 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확실한 의미 부여 플러스 문재인 정부의 군과는 다른 윤석열 정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군 수뇌부를 신속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원 교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은식 교수님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소 국장님 그 1년도 안 된 몇몇 그 군 수뇌부도 교체가 됐어요. 근데 이게 글쎄 뭐 윤 대통령이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군 내부에서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모든 걸 180도 지우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우려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올 만하죠. 사실 뭐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특별하게 이제 어떤 잘못했던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부 이제 육해군 참모총장들을 한 번에 확 그냥 갈아 버렸으니까 이게 내 사람 중심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읽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임기가 나름 보장돼 있는 이 참모총장들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르는 것이 과연 이게 잘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뭐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경찰도 얼마 전에 치안정감을 5명을 확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총장 한 달쯤 뒤면 윤곽이 나올 거고 경찰 마찬가지고 국세청장 후보자도 대기를 하고 있고 군도 이번에 전부 바꿨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른바 핵심 권력기관의 인물들을 바꿔간다라는 것은 한 가지 측면에서 결국 이제 내 사람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좀 이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확실하게 좀 빠른 어떤 인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마 앞으로도 다른 부분에서도 예. 계속 비슷한 스타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화면은 앞서 잠깐 만나봤던 그 용산에서 사전 투표를 했던 윤석열 부부의 모습 잠시 또 한 번 봤습니다.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짧게 만나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빈자리였던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을 모두 여성으로 채웠습니다. 능력만 보고 뽑겠다는 인사 기준이 바뀐 건 아니냐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은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저는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내각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만 남성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게 각 직역에서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때 유세 과정에서 2대남 2대녀 젊은 남녀를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에도 좀 있었고 이번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중심 이른바 서남 편중 인사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동시에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 인사 기조가 바뀐 것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박순애, 김승희, 오유경 각각 공석이었던 장관과 식약처장 후보자 이렇게 내정을 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바로 만나볼까요? 근데 이 얘기가 좀 바로 있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박지원 원장이 이제 조금씩 본인 목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성 배려 인사는 진짜 잘한 것이다. 대통령의 순발력이 보통이 아니다.
뭐 박지원 전 원장이 최근에 여러 뭐 비판 목소리도 동시에 냈지만 여성 발탁에 대해서는 좀 일단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게 여성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칭찬을 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도 남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 자체 때문에 야당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치매 관련 발언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여성 장관을 발탁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서우남이라고 해서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위주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성 인사에 대해서 발탁을 하는 모습들에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앞으로 이제 청문회 과정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장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뭐 잘한 대처다. 네, 그렇습니다. 잘한 발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본 질문 가기 전에 약간 격가 질문인데 박지원 전 원장 최근에 SNS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조만간 이제 언론 활동, 방송 활동 좀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순발력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박지원 전 원장이 굉장히 순발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딱 퇴임하기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한마디를 하고 국정원을 떠났고 예. 떠나자마자 이제 다시 이런 뭐 활동들을 하면서 방송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집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잘 바꾸질 않는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유연하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인사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후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를 끝까지 버티는 걸 보면서 인사 고집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근데 이 후임 장관들을 다 여성분으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특히 그 과정에서 보면 물론 그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 기자의 질문도 있었지만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이제 당시에 또 이야기도 있었고 또 강인선 대변인이 이제 윤 대통령한테 여성들이 그동안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라는 것들을 참모회의에서 아마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딱 수용을 하면서 본인이 자 다음 장관들은 다 여성으로 한다라는 원칙들을 본인이 밝혔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보면 항상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이 노출돼 있거든요. 기자들한테도 노출돼 있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도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성. 그래서 저는 박지원 원장이 굉장히 순발력 있다라는 이야기도 앞으로 아마 국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설득을 하면 충분히 본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겠는가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원님 지금 네. 순발력과 유연성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YTN 보도를 보니까 원래 윤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에 이 여성을 발탁할 생각이 없었다가 뭐 아직 그건 뭐 그 YTN 보도이긴 합니다만 다른 이름을 썼다가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네. 우상호 의원 얘기는 원래 우리나라 언론의 비판이나 혹은 참모들의 얘기는 안 듣다가 미국 기자의 질문에 성급하게 여성 장관 추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그거 하나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쭉 흐름이 보면 본인이 이제 중요한 인사를 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마 뭐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유능하다라는 게 사법고시, 외무고시 뭐 이런 걸 1등한 사람만 유능한 건 아니잖아요. 예. 각자 역할이 다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그것이 다 유능한 것인데 문제는 모두 다 시험을 잘 보고 예를 들어서 뭐 각 분야에 1등하는 것만 유능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아마 본인이 국정 운영을 해보면서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터부가 깨지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앞으로도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한번 네. 같이 보실까요? 취임 초기 혹은 뭐 지금도 초기입니다만 인수위 때는 상당히 그 지지율에 부침이 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긍정 평가가 아주 미세하긴 합니다만 과반을 넘었다. 뭔가 윤 대통령도 국정 동력을 조금 찾아간다. 시민들의 긍정 평가가 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워낙 초박빙의 대선 승부가 갈렸고 그리고 인수위 기간에 사실은 본래 과거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높은 지지율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그렇죠. 그런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력들이 쉽게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 그다음에 초기 내각 구성 과정의 어떤 우여곡절을 다 겪었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새 출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국정 지지도에서 일정 정도 이제 과반 이상의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러저러한 요소들이 다 있었죠.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한미 동맹,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어떤 굳건한 우리의 외교 안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5.18 그 행보도 사실 여야가 같이 통합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5.18 기념식이라는 게 진보의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통합적 행보로 보여줬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도 사실 한덕수 총리가 가가지고 여야가 같이 하는 그런 어떤 통합의 행보를 보이면서 어떤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줬고요. 또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소탈한 이미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개방되어 있는 이미지, 쉽게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쌓아가고 있거든요. 뭐 출근할 때 기자들 질문부터 시작해서 예. 이러저러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스킨십 같은 거라든지 소탈하고 친근감 있는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이제 국정 운영 지지도에 대해서 초반에 상당한 정도의 좀 기세를 가지고 지지를 좀 상승할 수 있는 좀 조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